코리굿의 기밀폭로 또한 100%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동안 접한 믿거나 말거나 식의 외계 채널링이나 다른 여타 정보들과는 다르게 유독 남극에 대한 정보를 많이 풀어놓았습니다. 코리굿이 밝힌 남극의 역사는 진실에 기반한다고 믿지만 어느 정도 남들의 연구 결과를 참조했고 독자적인 추측과 상상력 역시 혼합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1세기 현 시점의 남극 대륙에서는 날이 갈수록 얼음이 녹으면서 여러 가지 기이한 물체와 고대 건축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산들이 눈과 얼음을 떨쳐내면서 비밀의 베일을 벗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글과 야생동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던 아마존 정글이 인간에 의해 파괴되면서 그 내부에 있던 기원을 알 수 없는 고대 유적들이 발견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남극은 140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거대한 빙상이 표면의 98%를 덮고 있습니다. 남극의 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지도를 남극 위에 배치하면 미국이 그 안에 다 들어가도 남습니다. 남극의 거대한 얼음층의 두께는 일부 지역에서 무려 약 4.5km로 추정되며 평균 기온은 영하 55도로 펭귄과 이끼류 바다 생물 외에는 다른 생명체들이 번식할 여지가 없고 거대한 냉동창고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남극은 눈에 보이는 얼음과 눈이 전부가 아닌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1929년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남극 대륙에 얼음이 없었을 때 고대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지도가 발견되었고 이것은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잭 허프 박사와 콜로라도 대학교의 존 웨이퍼트 박사에 따르면 남극 대륙이 얼음으로 뒤덮이지 않은 시기는 대략 기원전 1만 3천년 또는 기원전 7천년경부터 기원전 4천년 전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얼음이 뒤덮이기 전에 남극 대륙의 지도를 그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1513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해군 제독이었던 터키 출신의 피리가 가젤 가죽에다가 고대의 원본 지도를 베낀 남극 지도는 얼음이 전혀 없는 남극 대륙의 지형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독의 항해일지에는 이 지도가 기원전 4세기여 그 이전에 여러 다른 출처에서 기원한 것을 편집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남극 대륙이 발견된 것은 1818년이며 이 지역의 지형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1949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피리 제독이 베낀 지도의 원본은 남극의 얼음으로 완전히 뒤덮이기 전에 작성된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 후 1569년에 메르카토르가 그린 남극 지도에도 당시에 전 세계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남극 대륙의 해안선이 정확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31년 오론테우스 피나에우스가 그린 세계 지도의 남반부에도 얼음이 없는 남극 대륙의 강, 계곡, 해안선 그리고 남극의 위치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남극의 중심에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점으로 보아 남극의 내륙부터 얼음이 뒤덮이기 시작하는 때에 작성된 지도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지도는 1737년에 필리프 아쇼가 발표한 얼음이 전혀 없었던 때에 남극 대륙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필립은 기원전 1만 3천년경에 그려진 지도의 원본을 베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찰스 핵북 교수는 이러한 지도들을 연구하면서 자신이 연구한 지각이동 이론에 맞추어 고대에는 남극이 현재 위치보다 3200km 위쪽에 있었지만 지구의 맨트리를 미끄러지듯이 이동하여 오늘날의 위치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찰스 교수가 증거로 내세우는 것은 기원전 9600년경에 일어난 기후의 급작스러운 변동, 당시의 농업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점, 많은 생물종들의 멸종, 그리고 전체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인간 유입 등입니다. 남극에서도 공룡화석이 발견되며 이 얼음 대륙은 한때의 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찰스 교수의 이론은 분야가 다른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지지했으며 지금부터 12,000년 전에 미국의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지각이 이동하면서 당시의 캐나다에 있던 북극점이 현재의 위치로 이동했고 남극도 남하하여 오늘날의 위치에 있게 된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불가사의한 의문점은 원시 인류만 있던 지구의 선사시대에 누가 북극에서 남극으로 지구 행성을 횡단하면서 이런 지도들을 만들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지구 토착민들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18세기 당시까지 인류가 이룬 그 어떤 기술보다 월등한 기술로 지구의 위도와 경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세계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증할 수 없는 증거들 때문에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은 문명이 한때 지구의 먼 고대 시대에 존재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는 18세기까지 남극이 알려지지 않았고 1773년 제임스 쿡 선장과 그의 선원들이 인류 최초로 남극권을 탐험해서 한 개의 섬에 도착했지만 남극 대륙에는 발을 딛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남극 대륙의 실체를 처음으로 정확하게 보게 된 것은 1820년 러시아 탐험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고대의 지도들은 불타버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그 기원이라고 하며, 화재에서 살아남은 지도를 비롯한 여러 자료들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진 후에 1204년 4차 십자군 원정대에 의해 강탈되어 유럽에 유입되었습니다. 나치의 남극 탐험, 버드 제독의 지휘하에 실행된 하이점프 작전,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각국 정부 조직과 비밀 단체들이 남극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교적 온난한 몇 개의 섬 해안과 남극 기지에 머무르며 생태 연구나 추운 기후 적응 정도의 행위로는 대륙 깊숙한 얼음 밑에 숨겨진 비밀들을 알 수 없습니다. 주류 과학자들은 3,400만 년 전에 급격한 환경 변화와 일계 변화가 일어나 남극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얼음에 갇힌 대지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가설은 추측에 기반할 뿐이며 오랜 기간 서서히 얼어붙은 것이 아닌 급속냉동처럼 생성된 만년빙하와 얼음이 없던 시기에 작성된 여러 남극 지도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수천 년 전 당시 지구에는 원시 인류와는 별개로 진보된 항해술과 장비를 가진 다른 인간종이 존재했다는 것이며, 또한 이들은 원시 지구 인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신적인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보된 항해술 면에서는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인류 최초의 공식적인 문명인 수메르 또한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약 6천년 전에 중동 지역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장거리 항해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남극은 3,400만 년 전 또는 수백만 년 전에 얼음으로 덮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불과 6천년 전에 급속히 얼어붙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남극의 갑작스러운 동결 증거 외에도 남극 대륙의 동쪽 윌크스랜드 지역에는 중력 이상이 보고되고 있는데, 2002년도에 나사의 위성이 이 지역을 비행하면서 이상한 파동을 기록했고, 이것은 직경이 약 480km인 얼음 아래 크레이터 속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미국의 지구물리학자 랄프 폼프레세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남극의 이 지역 빙상 수 킬로미터 아래에서 거대한 분화구를 확인했으며, 분화구 속에는 지름이 약 300km이고 조밀한 성분을 가진 설명할 수 없는 금속 구체가 크레이터 표면으로부터 850m 깊이 정중앙에 박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거대한 소행성의 잔해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당시 이처럼 엄청나게 큰 물체와 충돌한 지구가 어떻게 온전한 상태를 유지했는지는 전혀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극 윌크스랜드 얼음 밑의 크레이터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지름 180km, 깊이 10km의 칙슬로브 크레이터와 비교하면 약 2.7배나 크지만, 충돌 시 충격으로 인해 지름 300km의 구체가 박힌 깊이는 불과 850m이며 구체는 산산조각이 나지 않았고 현재까지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 또한 불가사의입니다. 외계인과 UFO 전문가들은 이 구체가 외계의 우주선이라고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곳에 가서 발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현대 인류가 가진 여러 장비로 발굴은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 비용은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 개발 비용보다 더 많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용 외에도 먼저 수킬로미터의 얼음을 뚫고 내려가야 하는 시간 소모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들은 코리굿의 비밀 폭로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살펴보았습니다. 코리굿이 영화를 많이 봤거나 이미 알려진 것들과 연구를 짜깁기 하고 상상력을 가미하는 뇌세포가 발달해 있을 가능성 또한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남극에 대한 과학자들의 최신 연구와 여러 고대 기록들은 코리굿의 발언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코리굿은 달에서 탈출한 외계인 난민들이 약 5만 5천 년 전에 남극 대륙에 불시착해서 지구기지 개념의 식민지를 세웠으며, 당시 이들은 무려 18억 년 전에 어떤 진보된 외계 건설자 종족이 남극 대륙에 남겨놓은 첨단 기술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얼음 밑에 있는 크레이터 속의 거대한 금속 구체가 바로 18억 년 전에 남극에 충돌한 외계 건설자 종족이 타고 온 소행성 규모의 우주선이라고 가정하면 앞과 뒤의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5만 5천 년 전에 남극에 도착한 외계 난민들 중에 일부는 아직도 남극 로스 빙봉의 2000피트 아래에 묻혀있는 30마일 크기를 가진 자신들의 모선 세대의 내부에서 현재까지 동면 상태로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코리굿의 주장을 토대로 남극의 외계 난민들이 유입된 계기와 우리 태양계의 고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코리굿의 이야기는 티벳의 선해용과도 유사합니다. 먼저 코리굿의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선아담 인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종교에서 언급되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지구에 존재했던 인류로,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불려지는 현이와는 다른 초고대 인류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코리굿의 이야기에서는 이들 외계 난민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지구 하이브리드들을 선아담 인류라고 지칭합니다. 먼 과거의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현재 소행성대로 잔해만 남아있는 말테크라는 행성이 존재했고 지구 지름의 수배를 가지고 있어서 슈퍼지구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화성은 말테크의 지배하에 있는 일개의 위성이었지만 말테크와 화성 사이에는 우주전쟁이 벌어졌고 지금부터 약 50만 년 전에 화성이 소유한 비장 의무기로 말테크가 파괴되었습니다. 산산조각난 말테크의 수많은 잔해는 화성을 강타하여 한쪽 면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화성에 세워진 도시와 대기, 물의 대부분이 손실되었습니다. 화성의 다른 면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성 전체는 죽음의 행성으로 변했습니다. 화성의 다른 면에서 생존한 자들은 화성의 대기와 물이 급격하게 사라지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자 현재는 지구의 위성이지만 당시에는 말테크의 또 다른 위성이었던 달로 대피를 했습니다. 달은 자연적인 천체가 아니라 말테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 유사시에 자신들이 내부에 거주하며 우주를 날아갈 수 있는 일종의 거대한 우주선이었습니다. 결국 화성에서 탈출한 많은 수의 생존자들과 소수의 말테크 생존자들이 달에 정착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약 44만 년 동안 달에 거주했지만 말테크가 파괴되어 이루어진 소행성대 주변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우주 환경에 정착하기 위해 자체 추진력을 가동해서 현재의 지구 궤도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달 역시 이들의 영구 거주지가 되지는 못했고 생존자들은 어떤 다른 우주 세력의 공격을 받아 달에서 쫓겨납니다. 생존자들이 탄 세대의 우주모선은 달을 탈출할 당시에 공격을 받아 다른 태양계로 비행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까운 지구로 오게 됩니다. 이들은 지구의 남극 대륙에 불시착을 했고 그곳에서 약 18억 년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외계 건설자 종족의 우주선과 장치들이 여전히 작동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남극 대륙에 불시착한 후 지구에 새로운 터전을 건설하려고 했고 당시 그들이 가진 전 재산인 손상된 세대의 거대한 모선을 거점으로 생활하면서 차차 고대 건설자 종족의 시설을 기지로 삼았습니다. 세대의 모선은 타원형 또는 원형 형태이고 지름이 무려 48km에 달해 하나의 모선이 한 개의 자치도시나 도시국가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 생존자들의 신장은 3m 70cm에서 4m 20cm 사이였습니다. 외모는 외계인 형태의 대명사로 통하는 그레이들의 모습과는 달리 지구 인류와 아주 유사했으며 길쭉한 두개골의 신체는 매우 가늘었습니다. 이들의 신체는 지구보다 낮은 중력을 가진 화성에 특화되어 있었고 오랜 기간 달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신장에는 거대성이 촉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큰 신장과 가느다란 신체는 지구의 강한 중력에 취약해서 체력 소모가 심했으며 속도를 낼 수 없었고 전체 지구 생물들에 비해 분명히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지구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자신들의 모선에 장착된 첨단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더욱 진보된 기술은 이미 고대 건설자 종족에 의해 남극 대륙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아담 이전 종족, 그러니까 외계 생존자들은 지구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원시 인류와 자신들 사이에서 중간자와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가 필요했습니다. 순수혈통의 외계 생존자들인 아담 이전 인류는 그들의 모성과 첨단 기술이 존재하는 남극 대륙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자신들이 창조한 하이브리드 종족을 이용해 지구 여러 곳의 다양한 식민지에서 인류를 지배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유전자와 지구 인류를 섞어서 하이브리드 종족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이브리드들은 남극에서 가까운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도착해 하늘에서 내려온 신으로 추앙되었고 지배자로 군림하며 초기 인류 문명과 기초적인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이들 하이브리드보다 좀 더 순혈통에 가까웠던 한 그룹의 특별한 하이브리드는 더 먼 지역인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와 유럽에 도착해 이들이 신으로서 직접 통치했다고 알려진 초기 이집트 왕조를 비롯 지구상에 여러 왕조를 만들고 신과 왕이 동일시된 존재로 군림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 역사가인 마네토가 언급했던 것처럼 신들이 직접 이집트를 통치한 시기가 끝나고 그들의 자손인 반신반인의 잡종 또는 인간이 파라오가 되어 통치했다는 사실과도 일치합니다. 신의 통치 시대가 가고 인간에게 왕권이 내려왔다는 이집트와 비슷한 시나리오가 수메르 문명의 왕 목록에도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기록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약 5만 5천 년 전에 지구에서 활동했던 외계 종족은 이들 아담 이전 종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지구에는 형태는 인간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인간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종족인 아누나키 reptilian 하이브리드 종이 있었는데
이들은 지구 행성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아담 이전 종족에게 강력한 경쟁자였습니다. 두 개의 외계 세력은 각각 자신들의 하이브리드들을 만들어 지구 전체의 지배권을 놓고 다투었고, 고대에 벌어진 여러 인간 종족들 간의 끊임없는 전쟁은 외계 세력들의 지구 패권 쟁탈 대리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구 인류가 대리전을 치른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누나키나 아누나키 렙틸리언, 하이브리드 역시 이들 아담 이전 종족과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생활하며 중력과 기타 환경 적용에 인해서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했을 거라는 점이며, 엔키에서에는 아누나키들이 지구에서 겪는 신체적 애로사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아누나키는 지구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이기기라는 노가다 전용 하이브리드 종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담 이전 종족과 아누나키 사이의 갈등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남극을 기지로 삼고 첨단 기술로 무장한 아담 이전 종족이 초기에는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누나키들은 자신들의 기술로 귀질학적 작은 재앙을 연속적으로 발생시켜 서서히 전세를 역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2,000년 전 지구에는 급격한 기후변동, 일명 영거 드라이아스라고 불리는 빙하기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것은 오늘날 캐나다 퀘벡으로 불리는 지역에 떨어진 소행성 때문이었다고 밝혀졌고, 찰스 해국 교수가 이야기한 북미 대륙의 지각 이동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기간부터 남극 대륙은 남미 대륙 끄트머리에서 분리되어 남쪽으로 이동했으며, 지금부터 약 6,500년 전의 아누나키들은 아담 이전 종족이 구축한 지구 인류와 행성 통제 시스템을 제거하기 위해 전지구적 대홍수를 발생시키면서 남극 상공에 강한 한류를 만들었고, 범람한 바닷물과 폭우로 인해 남극 대륙은 급속도로 동결되었습니다. 남극에 있던 아담 이전 종족의 다수가 갑작스럽게 얼어붙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아담 이전 종족의 하이브리드들이 세운 전초기지로부터 단절되었으며, 아누나키가 실질적으로 지구 행성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갑작스러운 대격변 이후 아담 이전 종족의 수뇌부는 아누나키와 휴전 조약을 맺으면서 지구 패권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모선에서 생존자들과 함께 동면에 들어갔으며, 이들은 현재까지도 생존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중남미와 세계도처에서 지금도 발견되는 길쭉한 형태의 두개골은 당시 이 지역의 식민지를 지배했던 아담 이전 종족의 하이브리드들입니다. 이 점은 호리굿이 단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고학자들은 아시아 문명, 마야 문명 등의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일부 유럽과 아프리카 고대 왕족, 귀족들의 두개골이 길쭉한 형태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집트의 아케나토난과 네페르티케 여왕, 그리고 이들의 자손들은 여타 지구인들과는 전혀 다른 두개골과 얼굴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십시오. 지구와 그 역사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